저희가 설 연휴 때문에 또 한 주를 쉬었습니다. 건너뛰었죠. 사실은 이제 미국 네. 시장은 계속 돌아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2주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중요한 것들 꽤 나왔고요. 네.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야기했듯이 그 2주간의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저희가 이런 게 크게 변했구나라고 짚을 만한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우선 신흥국 국가들의 EPS 변화율이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나마 듣던 바 반가운 소리가 오랜만에 들리는 모습인데요. 네. 네. 저도 이제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갔는데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이익에 대한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신흥국 이제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가 한 달 전 대비해서 0.9%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선진국의 EPS 모멘텀을 뭐 차근차근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급격하게 조금 상향 조정된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신흥국 기업들의 이 추세가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주식시장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들의 이익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흥국 이제 내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중국이 아마 제가 지난 자료에서는 마이너스 1.9%였을 거예요.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됐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IT 이제 기업들의 영향이 조금 커서 이 대만이 엄청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좋으면서 이 원자재 관련 국가들인 러시아나 브라질의 EPS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커서 지표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좀 강하게 돌아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대만이든 우선 IT 업종이 조금 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국가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차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신흥국 기업들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한 달간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익은 플러스이고 주가가 마이너스인 국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그리고 대만도 이익은 굉장히 괜찮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부진한 국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보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둘 다 밀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익 개선이 나타나면 주가 상승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뭐 업종으로 보게 되면 작년 저희 가을쯤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돌아서면 또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보죠.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선진국 업종 내에서는 사실 통신 서비스랑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업종별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유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이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제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업종별 이익 동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산업재, IT, 에너지 그러니까 경기에 이제 민감한 업종들의 EPS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직까지 경기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업종들은 이익 전망치가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많이 있는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부정적이고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번 어닝 시즌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비용 이슈 때문에 이런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 중심으로 사실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의 이익은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이나 호텔 레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금요일 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후에 갑자기 주가가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운송이랑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지난주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이 화학이랑 철강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익 전망치가 사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클리컬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앞단에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으로 조금 이제 네. 포커싱을 해서 업종별로 이익 변화 그리고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 어땠는지 좀 확인해 네.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이제 사실 한 달 동안 주가 상승률이 부진하면서 네. 업종들이 대부분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어닝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띕니다. 네. 네, 여전히. 근데 사실 계속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지난 가을부터 해왔는데요. 여기 마이너스에 있다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 주가가 플러스로 바뀌지 않으면 조금 오히려 좀 안 좋게 봐야 할 수도 있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 뭐 지금까지 뭐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고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뭐 화학이랑 철강, 미국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클리컬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4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지금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미디어도 여전히 좀 이익하고 주가가 둘 다 부진한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역시나 밑에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내려와 있네요. 아무래도 주가 하락이 여지없이 좀 보여지는 차트가 아닌가 싶은데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이익이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가요. 예. 뭔가 연간 혹은 내년에 대한 업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어닝 쇼크가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해 추정치를 낮춰야 하는 그런 좀 네네.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도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익이 플러스로 바뀔 만한 섹터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연간으로 뭐 어닝 흐름을 보시면은 네. 한 주간 사실 2거래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거래일 동안에 한 0.4%가량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3개월 전 대비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모멘텀이 소폭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하향 조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기여도가 좀 크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지금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섹터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예. 좀 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4분기는 이제 한 반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트렌드도 더 중요해질 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지금 빠지네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은 어쩔 수 당연히 없이 나와요. 따라서 하향 줄여야 조정되는. 됩니다. 네. 컨센서스라는 게 좀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의 1분기 실적 요 파란색 선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착시가 굉장히 좀 네, 크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자세히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업종별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이틀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예. 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2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변하더라도 막 24% 이렇게 기록이 되고 네네네. 있거든요. 안 좋은 쪽 보시면은 철강, 호텔 레저, 에너지, 화학,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호텔 레저 포함해서 굉장히 미국하고 비슷하게 화학이랑 철강 쪽의 이익이 좀 안 안 좋네요. 좋고요. 예. 상대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뭐 보험, 반도체, 건강관리 쪽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이렇게 좀 변화가 크게 없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업종 내에서도 지금 이익 모멘텀이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고 달라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반도체 이익 전망치는 위로 우상향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소재나 장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전자 아니면은 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예. 이익 전망치가 거의 22년도 영업이익이 12%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저 정도는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엄청 많이 된 거죠. 네,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고서들을 다 읽어보게 되면은 다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소진이 생각보다 빠르고 네. 올해 안 좋게 봤었던 그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거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다라는 게 더 좋아지는 보고서들이 아니라 저희가 안 좋게 봤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될 거다라는 보고서라서 예. 조금 의미 있는 뭐 이익점 방식 상향 조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차트에서는 하이닉스만 확 튀어 있습니다만 이제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납치 그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인 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쪽에서 네. 계속 언급됐던 철강. 네. 이것도 좀 요즘에는 볼까요? 이게 작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해주셨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피크아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연초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중소형 철강 섹터들이 뭐 개별적인 비용 이슈로 이익 전망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포스코가 지금 거의 8% 예.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원재료 비용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부재료나 막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아무리 잘 팔려도 비용단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포스코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소재 섹터가 뭐 가격 정가가 높다라고 사실 되게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기업 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그 가격 정가가 쉽지 않은 섹터가 오히려 소재 업종이라서 이번 4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소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되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미국 내에서 뭐 이익과 관련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말씀하셨듯이 한국장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뭐 항공도 그렇고 호텔 레저 이쪽도 그렇고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호텔 레저는 뭐 일주일간의 변화를 보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긴 한데 항공은 혹시 눈에 띄는 변화가 네.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운송 같은 섹터는 대한항공이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네. 아마 지난주 자료에서 상향 조정이 된 업종으로 네. 펴져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4분기에 사실 엔터 업종에 대한 좀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안 좋지만 또 사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안전한 섹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 신라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추정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그 호텔 신라가 이게 뭐 중국 정부 자체에서 지금 그 따이공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향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단에서 하향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이미 다른 기업들은 깎일 만큼 좀 깎였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그래서 뭐 전체 업종에 대한 건 아니고 호텔 신라의 네, 효과가 맞습니다. 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 관련주들이 뭐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일단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그쵸. 당분간은 움직이다가 네. 추세를 좀 잡는 방향은 결국에 어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까지 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